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한타 증권에서 레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박성호 연구원입니다. 지난 춘절 연휴 동안 또 한국의 설 연휴 동안 이제 우한 폐렴 관련 뉴스 플로우가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매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여행, 화장품 등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투심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저는 오늘 전략과 그리고 화장품, 소매와 업종과 같이 콜라보레이션 자료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파트인 레저 미디어 엔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 웨인 카지노 여행 엔터, 그리고 지금 보고서에는 이제 텍스트는 적지 않지만 이제 면세점까지 한 4가지 소수 섹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4가지 소수 섹터 중에서 3가지, 즉 웨인 카지노나 여행, 면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피해가 좀 우려가 되는 분야이고요. 반면에 엔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피해는 제한적이지만 센티먼트 악화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빠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봤었을 때 이런 즉 전염병이 창궐하는 상황에서 주가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해당 이슈는 길어야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경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4개의 섹터 중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유는 일단은 엔터주는 이번 이슈가 아니었더라도 상승 여력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분야였습니다. 웨인 카지노나 아니면 이제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방안에 대한 기대치가 주가에 좀 많이 묻어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반면에 엔터 같은 경우는 시진핑 방안 이슈가 없더라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우한 폐렴 이슈가 지금 현재 글로벌하게 확진 환자가 지금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까지 가지 않는다라고 가정할 경우 실질적으로 엔터 관련한 피해는 거의 없습니다. 먼저 섹터별로 좀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네, 보시는 표는 홍콩 기준으로 사스가 있었을 때 홍콩 기준으로 외국인 입국자가 어떠한 흐름을 보였느냐를 보시는 게 좌측에 보시는 표이고요. 우측에 보시는 거는 일본 데이터인데 일본 대지진 전후에 외국인이 어떠한 흐름을 보였는지를 좀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림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이 홍콩이고요. 우측은 이제 일본의 외국인 입국자 흐름입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사스가 발생했던 게 2003년 3월 달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외국인 입국자가 그 전까지만 해도 괜찮게 들어오던 중에 사스 발병으로 인해서 일단 당월 외국인 입국자의 상승세는 확실하게 꺾였고요. 그 다음 달 4개월 동안은 급격한 감소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이제 저성장 흐름을 보이다가 그 다음 연도에는 폭발적인 증가 흐름을 좀 보이는 게 특징적이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1년 3월이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방사능 이슈가 좀 많이 부각됐는데요. 이 방사능 이슈다 보니까 좀 오래 갔습니다. 한 6개월간은 한 30%대 이상의 역성장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한 20%대 이내의 역성장이 있었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는 기저효과가 발생하면서 이국자가 초고속 성장을 보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건 한국의 메르스 사태 때를 좀 보실까 하는데요. 좌측에 보시는 것은 한국의 외국인 입국자 수 데이터, 그리고 우측은 한국의 중국인 입국자 수 데이터입니다. 자, 메르스 당시에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의 질병이 발생했던 케이스죠. 자, 6월 달에 메르스가 발생하면서 외국인이 급격하게 빠집니다. 그리고
한 석 달 정도는 전체 외국인이나 아니면 중국인 입국자가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밋밋한 성장세를 보이다가 그 다음에부터는 뭐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일본 대지진 같은 특수 케이스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는 사태에서는 한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 문제가 좀 크게 안 좋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이제 웬만큼 이제 회복세를 보이게 되고 1년이 지난 시점에는 기저효과를 타고 폭발적인 성장이 나온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투어의 사스 사례를 좀 볼까 하는데요. 하나투어의 사스 사례를 본다면 일단 사스가 이제 발병했던 달이 2003년 3월 달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전체 그 하나투어 패키지 이용객이 기존에는 한 30%대 성장하던 것이 3월 달에 좀 눌렸고요. 그 이후로는 급격하게 빠졌지만 한 석 달 정도에 그치게 되고 그 이후로 또 다시 성장세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시 중국은 석 달 동안 거의 뭐 100% 가까이 빠지는 상황이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의 하나투어에서도 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제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4월 총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7, 8월에 있는 올림픽이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반기에 좀 좋을 수 있지만 그 강도가 좀 예상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빠져주게 되면은 일단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이후가 이제 큰 상승세는 좀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외국인 카지노인데요. 외국인 카지노는 2003년 사스 당시에는 중국인 VIP들의 비중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랬던 관계로 사스 이벤트가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지 지금 스터디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한 2015년 메르스 당시에는 파라다이스와 GKL에 중국에 파견 나가 있는 카지노 마케터들이 중국 공안에 이제 체포가 되면서 메르스와 관계없이 업황이 급격하게 위축됐던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그 메르스 효과만 발라내는 것도 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외인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설 연휴 동안에 국내 관광 그리고 해외 관광 단체 관광을 이제 제한해 버렸지만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 관광객으로 들어오는 관계로 해당 이슈에는 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사회적 문제 분위기 그리고 지금 돌아다니면 사실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제 수요가 좀 눌릴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익스포저를 좀 보게 되면 파라다이스 그리고 GKL 기준 수도권 4개의 카지노 점포에서 중국인 VIP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VIP의 약 한 5% 언저리가 됩니다. 얼추 보게 되면 한 8만 명 정도가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한적이지만 일부가 수요가 좀 눌릴 수가 있게 될 것 같아서 1월 이후에 그런 중국 외인 카지노의 월 매출은 데이터가 좀 좋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면세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면세점은 지금 현재 중국 내수 경기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금 맺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액의 약 한 85% 정도가 외국인으로부터 발생을 하고요. 그 외국인의 거의 대부분이 중국인 따이공들입니다. 이 중국인 따이공은 중국의 이커머스 시장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웨이상 시장이 전방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이들이 이제 그 추석 춘절 시즌에 굉장히 많은 재고를 확보를 했을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하지만 지금 이 우한 이슈로 인해서 이 재고 소진이 좀 생각만큼 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향후 수개월간
한국에서 보는 그 면세점 월 데이터가 좀 안 좋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차트 하나 좀 보시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과 홍콩 같은 경우 사스가 이제 발생을 했던 당시의 GDP 성장률이 급격하게 위축됐던 바가 있습니다. 2003년과 지금과의 좀 차이점이 있는 것이 지금은 이제 내수 경기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이번 2020년 1분기는 중국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을 수 있게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참고로 지난 이제 춘절 중국 박스오피스 데이터를 좀 보게 되면 전체 그 박스오피스 매출액이 그 직전 연도 춘절 대비 YY를 약 99% 급락하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 사람들이 외부로 지금 나가지 않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게 되고 소비가 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한국의 면세 시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한국의 면세점 산업 데이터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월별 매출액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지금 그 빨간색으로 좀 박스에 쳐놓은 부분이 국내 제 면세점 시장의 월 매출액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단위는 $10,000이고요.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대략적으로 보면은 17억 불에서 18억 불 월 평균 그 정도 수준의 매출액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11월 달 숫자가 좀 많이 좋았습니다. 요거는 아마도 춘절 관련해서 좀 따이공들의 선수요가 좀 일부 발생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략적으로 월 평균 17에서 한 18억 불 정도 수준이 유지가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한 단계 레벨업 돼야 되는 게 지금 면세점 시장을 보는 뷰인데요. 그 숫자가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서 면세점 주에는 좀 악재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엔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엔터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상황이 좀 다릅니다. 2016년도 국내에 이제 사드를 배치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17년 3월 달부터 이제 한한령이 이제 발동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 아티스트들의 중국 공연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제 데이터상에서 보게 되면 이 중화권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과 그 다음에 대만, 홍콩, 마카오 등을 이제 포괄하는 개념인데요. 2015년 여기 보시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중화권 공연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었고요. 16년도에도 하반기에 좀 꺾이긴 했지만 좀 있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17년 이후에 지금 중화권 공연은 중국이 아닌 나머지 마카오, 홍콩, 대만의 데이터입니다. 뭐 얼마 안 되는 상황이고요. 중국 공연은 아예 지금 제로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시장인 일본 그리고 동남아 등이 양호하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공연이 뭐 취소되는 상태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SM의 데이터이고요. YG의 케이스를 보더라도 중화권 비중은 뭐 거의 뭐 없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JYP 엔터도 마찬가지인데요. 중화권 비중은 거의 뭐 전무한 상황이다라고 봐도 네, 무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슈로 인해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웨인 카지노, 그다음에 면세점, 그다음 여행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피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피해가 지속되는 기간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강한 업황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엔터 같은 경우에는 센티먼트만 나빠진 것이고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우한 사태가 지금 해외 뭐 일본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 일부 그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정말로 심각한 상태로까지는 안 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만약에 그런 상태까지 간다라고 하면
주가가 하락을 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더 이상 뭐 피해볼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모멘텀인 북미 그리고 유럽으로의 확장성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작년 버닝썬 게이트로 인해서 주가가 너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밸류에이션이 지금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사태에서는 우선적으로는 엔터주에 관심을 가지는 전략을 권고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우한 폐렴 사태와 관련해서 레저 미디어 엔터 섹터의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